자, 지금 오늘 탈당한 13명, 정운천 의원까지 포함하면 14명인데 대부분 비유승민계, 친김무성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바른정당 선대본부장은 현재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른정당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유승민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다음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해보자. 그 다음이 언젠지 모르겠고요. 얼마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김무성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를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 대목만 보자면 또 김무성 의원의 유승민 후보 지지 연설만 보더라도 탈당 안 할 것처럼 나갈 사람은 바지끈이 붙들고서 붙잡아 놓을 것처럼 예상이 됐는데 아니었어요. 저 글이요. 어제 이제 5월 1일이죠. 어저께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똑같아요. 보수란 보수의 무엇인가?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굉장히 이제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들을 김무성 대표도 얘기하는 거고 유승민 후보도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의 얘기가 맥은 닿습니다. 글은 그래요.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진심일 건데 이제 결국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저 글과 최근의 행보에서 봤던 진심은 무엇인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비유승민계 뭐 13명이라고 그러는데 말 바꿔대면 김무성계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뭐 이군현 의원 그렇죠. 뭐 홍문표 의원 그렇죠. 김성태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개파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미 본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는 힘이 없. 이거 하나. 그게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가 야 너희들 먼저 나가서 이렇게 작업하면 결국 유승민 의원이 내 얘기 듣고 단일화 하지 않겠냐. 그래도 니들 먼저 나가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향후에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행보를 봐야 하는데 저보고 두 개 중에 하나 쪽에 손을 들어가면 저는 전자 쪽에 걸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어떤 본인의 개파에서 장악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의원 개개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그 의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를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새누리당 탈당을 창당할 때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데리고 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권 플랜을 짜보는 그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계획의 일환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불출마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총선 때 본인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쌓여만 가겠죠. 그래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의 본인 개파 의원들의 장악력이 지극히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정치가 이제 민낯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게 뭐냐면 진짜 이 나라가 그다음에 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어려워질 때 정치인들이 백성의 그 어려운 편에 쓸 것인가? 지지율이 낮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부잣집에 대한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는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나올 때는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집이 가난하다고 다시 부잣집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는 명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품격 내지는 인간성의 문제로 지금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슴에 와 닿으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편에 있을까? 권력 편에 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서글퍼지실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이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바른정당 이준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이 떠난 사람들을 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맞습니다. 뭐 이준석 당협위원장 배지 달지 못했지만 지금 네. 2번 도전해서 다 실패했는데 나름 의미는 있었던 것이 한 번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 지역구였던 그랬죠. 거죠. 예. 유력 의원이었죠. 대선 후보의 지역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젊은 피로 보수의 젊은 피 어쨌든 이 대중적 인지도는 많이 높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이 당협위원장이 현재 바른정당 소속인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같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칭호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거예요. 쫄보다. 결국 이제 쫄아서 대세를 따라 이제 가는 철새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철새 정치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간 자들도 제가 보기엔 참 앞으로 걱정이 구말리고요. 남은 자들도 앞이 깜깜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죠. 지금 한 뭐 15에서 16%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15에서 20% 사이 지지율을 얻었다. 선거 비용 100% 보전 받습니다. 혹은 약진해서 정말 홍 후보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와 골든 크로스를 해서 한 20%를 넘기고 이 대선을 완주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뽑으니까 2위 이하는 다 패자이고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히려 대선 이후 집권을 이제 기존 야당에게 내준 이후의 전국을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돌아간 13명, 14명은 지금 무슨 기여를 한 거예요? 홍 후보의 20%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지금 계속 싸우는 레이스를 하다가 선거 일주일 전에 돌아간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뭐 기득권, 권리, 선거에서나 이만큼 공을 세웠습니다. 뭐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합에 불과하다. 그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냐를 봤을 때 별게 없다 이거죠. 예. 참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여기에 바른정당 이혜은 의원은 자비를 털어서라도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보수가 다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책임지고 당당하고 깨끗한 보수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그 잘못된 길로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저희는 이 길을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가겠다. 1분기에 그 경상 보조금을 바른정당이 15억 7천만 원을 받았고 이달 15일에 2분기께 지급이 됩니다. 의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돈도 굉장히 적어질 텐데 그래서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라도 당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는 그럼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요거는 조영 대표가 홍준표 후보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는 단일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쪽에서 거절한 걸로 그래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제가 만납니까? 단일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마지막으로 주호영 그 원내대표랑 김무성 대표 등이 그러니까 지도부 쪽에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단일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유승민 후보가 거절해서 결국 13명의 탈당파 의원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승민 후보의 얘기는 저쪽에서도 거절을 했다. 나도 단일화할 생각이 없지만 저쪽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데 뭐 굳이 가서 저쪽 가서 매달리냐. 그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로 뭐 단일화 해봤자 뭐 유승민 후보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가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홍준표 후보로서는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거 거절할 명분이 없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뭐 해보면 결과로서 뻔히 나올 테니까. 그러나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냥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백기투항하는 형식을 아마 요구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왜냐하면 이거 단일화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백기투항해서 그냥 거저 이렇게 접수하는 형태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유승민 후보의 저 바른정당의 일부가 이렇게 쪼개져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을 한다고 해서 이 판 자체를 흔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직접 간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회의 때. 네, 그거는 조금 배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저께 그 유승민 후보가 밤에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올렸는데 끝까지 간다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외롭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등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작은 언제나 작고 미미하다. 하지만 그 길이 오른 한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나 유승민, 나를 3번이나 강조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이제 외톨이라고 생각해서 나라는 얘기를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를 좀 강조했어야 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선 후보라 하면 그 당의 리더죠. 최고 리더로 뭐 경선이라고 해야 이제 남경필 이 경기도지사하고 경선을 하고 올라왔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공동체를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문제도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됩니다. 패착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까 속보로 나오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입장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대인배의 풍모를 보이고 있다. 뭐냐면 자, 그 나간 의원들 심정을 이해한다. 네. 내 부덕의 소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지난밤에 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라고 해봐야 남은 17명의 의원이 물론 있습니다만 1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남은 일주일 동안 유승민 후보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든 유세 현장에 등장하든 유승민 후보 곁에 한 명 있어요. 딸 유담 씨 한 명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부녀가 이 선거 운동 할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 일부가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중 분해는 아닙니다만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될까? 이제 일주일밖에 선거가 안 남았으니까. 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SNS 글을 남겼어요. 문재인 후보 이기려면 반문재인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 과장하지 않고 자기 1000번은 들었는데 그럴 생각 없다. 유승민 후보의 후보 단일화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갈 경우에 바른정당의 예를 봤는데 과연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지. 당장 국민의당이 오늘 오후 3시에 박지원 의원 등 선대본부장 주재로 유세 중단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바른정당에서 13명이 탈당을 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했잖아요. 국민의당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대로 가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반문 단일 후보 외에는 없고 근데 반문 단일 후보는 지금 그 탄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없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1%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본다면 자, 국민의당은 여기에서 끝까지 그럼 지금 현재의 교과서적인 저런 뭐 단일화 없다 쪽으로 몰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어찌해서 하여튼 뭐 힘을 모아서 이 판을 흔들어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자, 반문 단일화를 지금까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외톨이로 만든 바른정당처럼 안철수 후보를 외톨이로 만들어서라도 국민의당 그 다수의 호남 출신 의원들이 반문 단일화 쪽으로 결단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이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것들이 그 아마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일부 야, 이대로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만약 확고하게 설정이 된다면 아마 바른정당 같은 정도의 또 이 당내 흔들림, 동요 이런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죠. 지금 한 뭐 15에서 16%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데 15에서 20% 사이 지지율을 얻었다. 선거 비용 100% 보전 받습니다. 혹은 약진해서 정말 홍 후보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와 골든 크로스를 해서 한 20%를 넘기고 이 대선을 완주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뽑으니까 2위 이하는 다 패자이고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히려 대선 이후 집권을 이제 기존 야당에게 내준 이후의 전국을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돌아간 13명, 14명은 지금 무슨 기여를 한 거예요? 홍 후보의 20%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지금 계속 싸우는 레이스를 하다가 선거 일주일 전에 돌아간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뭐 기득권, 권리, 선거에서나 이만큼 공을 세웠습니다. 뭐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합에 불과하다. 그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냐를 봤을 때 별게 없다 이거죠. 예. 참 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여기에 바른정당 이해은 의원은 자비를 털어서라도 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보수가 다시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책임지고 당당하고 깨끗한 보수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나왔는데 그 잘못된 길로 자, 지금 오늘 탈당한 13명.
정운천 의원까지 포함하면 14명인데 대부분 비유승민계, 친김무성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바른정당 선대본부장은 현재 탈당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른정당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유승민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다음엔 틀림없이 당선되도록 해보자. 그 다음이 언젠지 모르겠고요. 얼마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김무성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를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저 대목만 보자면 또 김무성 의원의 유승민 후보 지지 연설만 보더라도 문제로 지금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가슴에 와 닿으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국민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편에 있을까? 권력 편에 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서글퍼지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바른정당 이준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이 떠난 사람들을 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맞습니다. 뭐 이준석 당협위원장 배지 달지 못했지만 네. 2번 도전에서 다 실패했는데 나름 의미는 있었던 것이 한 번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 지역구였던 거죠. 그랬죠. 네. 유력 의원이었죠. 대선 후보의 지역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젊은 피로 보수의 젊은 피. 어쨌든 이 대중적 인지도는 많이 높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이 당협위원장이 현재 바른정당 소속인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같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의원들을 향해서 배신자라는 칭호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쫄보다. 결국 이제 쫄아서 대세를 따라 이제 가는 철새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철새 정치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간 자들도 제가 보기엔 참 앞으로 걱정이 구말리고요. 남은 자들도 앞이 깜깜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탈당 안 할 것처럼 나갈 사람은 바지끈이 붙들고서 붙잡아 놓을 것처럼 예상이 됐는데 아니었어요. 저 글이요. 어제 이제 5월 1일이죠. 어저께 유승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똑같아요. 보수란 보수의 무엇인가?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 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굉장히 이제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들을 김무성 대표도 얘기하는 거고 유승민 후보도 얘기하는 건데 두 사람의 얘기가 맥은 닿습니다. 글은 그래요.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진심일 건데 이제 결국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저 글과 최근에 행보에서 봤던 진심은 무엇인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비유승민계 뭐 13명이라고 그러는데 말 바꿔대면 김무성 개입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뭐 이군현 의원 그렇죠. 뭐 홍문표 의원 그렇죠. 김성태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개파의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미 본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는 힘이 없. 이거 하나. 그게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가 야 너희들 먼저 나가서 이렇게 작업하면 결국 유승민 의원이 내 얘기 듣고 단일화 하지 않겠냐. 그래도 니들 먼저 나가 있어.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향후에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행보를 봐야 하는데 저보고 두 개 중에 하나 쪽에 손을 들어가면 저는 전자 쪽에 걸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어떤 본인의 개파에서 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의원 개개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그 의원들이 김무성 전 대표를 따라서 바른정당으로 새누리당 탈당하고 창당할 때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데리고 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권 플랜을 짜보는 그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계획의 일환에서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 불출마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총선 때 본인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이 쌓여만 가겠죠. 그래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의 본인 개파 의원들의 장악력이 지극히 떨어진 것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정치가 이제 민낯을 다 보여주는구나. 그게 뭐냐면 진짜 이 나라가 그다음에 이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어려워질 때
정치인들이 백성의 그 어려운 편에 쓸 것인가? 지지율이 낮다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부잣집에 대한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올 때는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나올 때는 명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집이 가난하다고 다시 부잣집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는 명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품격 내지는 인간성의